은밀야담 방문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한양 어영청의 깊은 밤, 촛불 하나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강산 들어와라. 중후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30살의 강산은 무릎을 꿇고 상관 앞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예리한 의지가 서려 있었지만 얼굴에는 근심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지요. 이번 임무는 매우 중대하다. 충청도 달성영감 김진사가 세금을 빼돌리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다. 어떤 규모의 횡령입니까? 한 해에 1000냥이 넘는 거액이다. 이대로 두면 백성들이 더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강산의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습니다. 어린 시절 고향에서 탐관오리 때문에 가족을 잃었던 아픈 기억이 되살아났지요. 정체를 들키지 말고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라. 하지만 조심해라. 김진사는 매우 교활한 자라고 하니 명을 받들겠습니다. 강산은 깊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사흘 후 충청도로 향하는 길에서 강산은 점술가로 변장했습니다. 낡은 도포를 입고 사주첩과 철판을 보따리에 넣었지요. 거울을 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이제 강산이 아니라 떠돌이 점술가다. 옛날 옛적에 충청도 달성현에는 기이한 소문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이면 현감 아문에서 이상한 빛이 번쩍이고 마을 여인들이 하나둘 잠 못 이루는 괴상한 병에 걸린다는 것이었지요. 더욱 이상한 것은 그 여인들이 모두 관가와 연결된 집안의 부녀자들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먼저 현감 부인이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잠꼬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그러면 안 돼 하며 몸부림을 치는 것을 계집종들이 목격했지요. 이어서 기생 출신 첩실도 비슷한 증세를 보였고 향리 딸까지 같은 병에 걸렸습니다. 분명 하늘이 내린 경고일 것이야. 우리 현감 나리께서 무슨 잘못을 저지르셨단 말인가? 이런 괴상한 일이 동시에 일어날 리 없어. 마을 사람들은 불안에 떨며 수군거렸습니다. 우물가에서 빨래하는 아낙네들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고 장터에서도 사람들은 작은 소리로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가을 단풍이 곱게 물든 어느 저녁 한 사내가 무거운 보따리를 지고 달성현 장터로 들어왔습니다. 30살의 강산은 키가 훤칠하고 눈빛이 날카로웠지만 겉모습은 평범한 떠돌이 점술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허름한 도포를 입고 수염을 기르고 있어서 한양의 어영청 밀탐이라고는 누구도 짐작할 수 없었지요. 실례합니다. 이 고장에서 하룻밤 묵을 곳이 있겠습니까? 장터 모퉁이에서 엿장수를 하던 노인에게 공손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강산은 이미 노인의 신분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이 마을에 살면서 모든 소식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었지요. 나그네는 어디서 오셨소? 이 험한 길을 혼자 걸어오시다니. 요즘 길이 얼마나 위험한데. 노인은 강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계하는 듯했습니다. 전국을 떠돌며 사람들의 사주를 받으리는 일을 하는 강산이라고 합니다. 멀리 영남에서 올라오는 길입니다. 강산은 미리 준비한 가짜 신분을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노인의 주름진 얼굴에 희망이 번졌습니다. 사주를 보신다고 하셨소? 그럼 혹시 요즘 우리 마을에 도는 괴상한 일들을 풀어줄 수 있겠소? 어떤 괴상한 일들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하늘의 뜻을 헤아려 보겠습니다. 강산은 보따리에서 낡은 사주첩과 철판을 꺼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남들이 알 수 없는 날카로운 의지가 숨어 있었지요. 노인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 부녀자들이 이상한 병에 걸렸소. 특히 관가와 관련된 집안 여인들이 모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소. 현감 부인부터 시작해서 기생 출신 첩실, 향리 딸까지 말이오. 강산은 속으로 무릎을 쳤습니다. 바로 이런 정보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 일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한 달 전쯤부터인데 이상하게도 모두 비슷한 증세를 보이고 있소. 마치 무언가에 시달리는 것처럼 말이오. 사실 강산에게는 숨겨진 정체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떠돌이 점술가였지만 실제로는 한양 어영청에서 파견된 밀탐이었습니다. 달성영감이 세금을 빼돌리고 백성들을 수탈한다는 첩보를 받고 비밀리에 조사하러 온 것이었지요. 마을 부녀자들이 잠 못 이루고 있다니
분명 이 고장에 큰 음덕이 쌓여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하늘에서 경고를 보내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강사는 점술가답게 신비로운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노인은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마을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현감 김진사의 부인부터 시작해서 기생 출신으로 양반과 첩실이 된 여인, 그리고 향리 딸까지 모두 같은 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현감 나리께서 최근에 달라진 점은 없습니까? 강사는 자연스럽게 핵심을 파고들었습니다. 글쎄요. 요즘 밤늦게까지 서재에서 무언가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면 분명 천기에 어긋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분명 하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조인이 천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강사는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세 여인을 통해 현감의 비리를 파헤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점을 보려면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봐야 합니다. 사주팔자를 정확히 알아야 하늘의 뜻을 제대로 풀 수 있거든요. 그럼 내가 주선해드리겠소. 워낙 어려워하고 계시니 반가워하실 것이오. 노인은 흔쾌히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강사는 객사의 짐을 풀고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영청에서 받은 임무는 간단했습니다. 달성현감의 부정부패 증거를 찾아 보고하는 것. 하지만 현감은 워낙 교활해서 직접적인 증거를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여인들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그들은 남편이나 주변 사람들의 비밀을 가장 잘 알고 있을 테니까. 강사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점술가로 위장해 세 여인에게 각각 다가가서 현감가의 비밀을 알아내겠다고 다짐했지요. 창밖으로는 차가운 가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달성현에는 곧 큰 변화의 바람이 몰아칠 것이었습니다. 강사는 고향에서 가족을 잃었던 그날을 떠올리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백성들을 괴롭히는 탐관오리를 그냥 둘 수는 없다. 이튿날 아침, 강사는 점술가다운 차림으로 몸단장을 하고 현감 아문을 찾아갔습니다. 달성현에서 가장 큰 집은 현감 김진사 댁이었습니다. 그 집의 안주인인 수련 부인은 32살의 나이에도 기품 있는 아름다움을 지녔지만 요즘 들어 몹시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남편 김진사는 공무에만 매달려 아내를 돌보지 않았고 수련 부인은 홀로 깊은 의심과 불안 속에서 날로 쇠약해져 갔습니다. 남편이 밤마다 서재에서 무언가를 태우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마님, 점술가가 마을에 왔다고 합니다. 젊은 계집종이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들어와 알려주었습니다. 점술가라고 하니 그이가 정말 이 불안한 마음을 풀어줄 수 있겠느냐? 조련 부인은 창백한 얼굴로 일어나 앉으며 기대 반 의심 반으로 물었습니다. 잠시 후 강산이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며 수련 부인 앞에 앉았습니다. 조이는 떠도는 점술가 강산이라고 합니다. 부인께서 마음이 편찮으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조련 부인은 강산의 단정한 용모와 예의 바른 태도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불안감을 느끼셨습니까? 한 달 전부터 마음이 무거워지고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소. 남편의 행동도 이상하고 늘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짓누르고 있소. 강산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수련 부인의 사주를 물어보았습니다. 갑인년 정월 초하루에 태어나셨군요. 이런 사주를 가진 분은 특별한 직감이 있습니다. 부인께서 느끼시는 불안감은 단순한 병이 아니라 하늘에서 경고하는 계시일 수 있습니다. 조련 부인의 눈에 번뜩이는 빛이 스쳤습니다. 계시라고 하시니 무슨 뜻입니까? 부인의 사주를 보니 올해는 큰 변화의 해입니다. 주변에서 숨겨진 진실이 드러날 운세이지요. 강사는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혹시 현감 나리께서 요즘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시지는 않습니까? 조련 부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의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실은 남편이 밤마다 서재에서 무언가를 태우고 있소. 그리고 이상한 사람들이 자주 찾아와서 은밀히 이야기를 나누더이다. 강사는 속으로 무릎을 쳤습니다. 바로 이런 정보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 중대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인께서는 현명하신 분이라 하늘에서 미리 알려주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련 부인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우선은 주의 깊게 살펴보시되 성급하게 행동하지는 마십시오.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강사는 신중하게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부인의 운세를 더 자세히 풀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조련 부인은 처음으로 며칠 만에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고맙소. 이렇게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나눈 것은 오랜만이오. 강산이 물러나간 후 수련 부인은 마음속에 새로운 희망이 싹 트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혼자서만 품고 있던 의심이 점술가의 말을 통해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분명 하늘에서 나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려 하시는 것이다. 한편 강사는 수련 부인에게서 귀중한 단서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현감이 밤마다 무언가를 태운다는 것은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뜻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제 다른 두 여인도 만나봐야겠다. 강사는 다음 계획을 세우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튿날 강사는 마을 한복판에 있는 주루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다나가 혼자 외로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29살의 다나는 원래 한양의 유명한 기생이었지만 달성현의 부유한 상인 박서방의 눈에 들어 첩실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용모와 뛰어난 재주를 가졌지만 기생 출신이라는 과거 때문에 마을에선 앵대를 받고 있었지요. 실례합니다. 점을 봐드리는 사람인데 잠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강산이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를 드렸습니다. 점술가라고 하시니 어서 들어오시지요. 다나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강산을 맞이했습니다. 오랫동안 사람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지 못했던 터라 반가웠지요. 저희는 강산이라고 합니다. 부인께서 마음에 근심이 있으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 같은 신분의 여인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다니 고맙습니다. 다나의 목소리에는 오랜 외로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강사는 다나의 사주를 물어보며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끌어갔습니다. 기축년 6월에 태어나셨군요. 이런 사주를 가진 분은 예술적 재능이 뛰어나고 사람을 꿰뚫어보는 눈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한양에서 검은고와 가야금을 잘 탄다고 소문이 났었지요. 다나의 얼굴에 잠시 자부심이 스쳤습니다. 그런 재능을 가진 분이라면 주변 사람들의 진심을 잘 알아보실 것입니다. 혹시 요즘 이상한 일을 목격하신 적이 있습니까? 강산의 질문에 다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실은 며칠 전에 우연히 보게 된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신지요? 박서방이 현감 나리와 은밀하게 만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누는 이야기가 보통 공무 이야기와는 달랐어요. 강사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세금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장부를 조작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양에 올려보내는 세액을 줄이고 나머지는 따로 빼돌린다고. 이것이야말로 강산이 찾던 핵심 정보였습니다. 그런 중요한 이야기를 들으셨다니 분명 하늘에서 부인을 통해 진실을 밝히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생 출신인 제가 그런 일에 끼어들어도 되는 것인지. 다나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묻어났습니다. 부인께서는 과거가 어떻든 지금은 진실을 아는 소중한 분입니다. 내가 되면 그 지식이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사는 다나를 격려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저 같은 사람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부인의 사주를 보니 올해는 큰 역할을 하게 될 운세입니다. 다나는 처음으로 오랜만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과거 때문에 움츠려 살았는데 점술가의 말을 들으니 용기가 생겼습니다. 며칠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부인의 앞날에 대해 더 자세히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강산이 떠난 후 다나는 마음속에 새로운 다짐이 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들은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면 언젠가는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해야겠다. 한편 강산은 다나에게서 결정적인 증거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현감과 박서방이 세금을 빼돌리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언이었으니까요. 이제 마지막 여인만 만나면 전체 그림이 보일 것이다. 강사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하지만 성급하게 행동했다가는 정체가 탄로날 위험이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접근해야겠다. 강사는 마지막 목표인 옥분을 만날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강사는 향리 최판서 댁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는 옥분이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26살의 옥분은 향리 집안의 딸로 글을 읽을 줄 알고 산수에도 밝아서 아버지의 업무를 돕고 있었습니다.
특히 관가의 장부를 정리하는 일을 맡고 있어서 달성현의 재정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요. 실례합니다. 점을 봐드리는 강산이라고 합니다. 점술가 선생님이시군요.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옥부는 차분하고 지적인 분위기의 여인이었습니다. 다른 부인들도 만나보셨다고 들었는데 저에게는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옥부는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다른 두 여인과는 달리 매우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성격이었지요. 부인께서 요즘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맞습니다. 요즘 아버지 일을 도우면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거든요. 옥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떤 이상한 점들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버지가 관리하는 장부와 현감 나리께서 한양에 올려보내는 장부가 다릅니다. 세액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요. 강사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이 여인이야말로 핵심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차이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거의 3분의 1 정도가 빠져 있습니다. 매달 상당한 액수의 세금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어요. 부인께서는 그 이유를 짐작하고 계십니까? 옥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현감 나리와 몇몇 상인들이 결탁해서 세금을 빼돌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중대한 사실을 알고 계시다니 부인께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그것이 바로 제가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아버지는 현감 나리의 부하이고 저는 그냥 여자일 뿐이에요. 이런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강사는 옥분의 고민을 이해했습니다. 조선시대의 여인이 관리의 부정부패를 고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부인께서는 정의감이 강하신 분입니다. 사주를 보니 올해는 큰 결단을 내려야 할 운세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저 같은 여인이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혼자서는 어렵겠지만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강산의 말에 옥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라니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마을에는 부인처럼 진실을 알고 있는 다른 여인들도 있습니다. 때가 되면 모두 함께 힘을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옥부는 강산의 말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용기를 내어볼 수 있겠네요. 며칠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는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산이 떠난 후 옥부는 마음속으로 결심을 굳혔습니다.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옳은 일을 해야겠다. 이제 강산은 세 여인 모두로부터 현감의 부정부패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들을 확보했습니다. 조련 부인은 현감의 증거 인멸을, 단하는 세금 빼돌리기 모의를, 옥부는 장부 조작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정보들을 종합해서 현감을 잡을 수 있겠다. 하지만 강사는 아직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세 여인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었지요. 며칠이 지나면서 세 여인 사이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조련 부인은 강산과의 만남 이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남편에게서 받지 못했던 따뜻한 관심을 강산에게서 느꼈기 때문이었지요. 점술가 선생님은 정말 나를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 조련 부인은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다른 분들과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시는 걸까? 한편 다나도 비슷한 심정이었습니다. 기생 출신이라는 과거 때문에 마을에서 냉대받던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주는 강산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지요. 선생님은 내 과거를 알면서도 무시하지 않으셨어. 정말 고마운 분이야. 하지만 다나의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인들에게도 나처럼 친절하게 대하시는 건 아닐까? 옥분 역시 강산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정보가 특별하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다른 여인들도 중요한 비밀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했지요. 내가 아는 장부 조작 이야기가 정말 유일한 정보일까? 다른 부인들은 뭘 알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쌓이면서 세 여인은 서로를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수련 부인이 우연히 시장에서 다나를 목격했습니다.
다나가 어떤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뒷모습이 강산과 비슷해 보였습니다. 설마 저분이 점술가 선생님은 아니겠지? 조련 부인은 몰래 다가가서 확인해 보려 했지만 이미 그들은 사라진 후였습니다. 분명 내 착각일 거야. 하지만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지? 그날 밤 수련 부인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강산이 자신에게만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불편했지요. 다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칠 전 우연히 현감댁 쪽에서 강산과 비슷한 사람을 보았던 것입니다. 점술가 선생님이 현감 부인도 만나고 계시는 건가? 나만 특별한 줄 알았는데 다나는 속상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기생 시절에도 한 남자를 여러 여인이 나누어 가져야 했던 아픈 기억이 되살아났지요. 옥부는 더욱 구체적으로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영리한 그녀는 강산의 질문들이 단순한 점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채기 시작했거든요. 점을 보면서 왜 현감날이 업무에 대해 그렇게 자세히 물어보실까? 그리고 다른 부인들에게도 비슷한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연한 기회에 세 여인이 한자리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조련 부인이 장을 보러 나갔다가 주루 앞에서 다나를 만났습니다. 어머, 다나 아니냐? 아, 수련 부인마님. 안녕하십니까? 두 사람이 인사를 나누는 사이 마치 목분도 그 자리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어머, 두 분 다 나오셨네요. 세 여인이 한자리에 모이자 이상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에 미묘한 경계심이 섞여 있었지요. 요즘 몸과 마음이 많이 편해지셨다고 들었어요. 조련 부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떠보는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예, 점술가 선생님 덕분에 많이 나아졌어요. 다나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다나의 대답을 들은 수련 부인과 옥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저도 그분께 상담을 받고 있어요. 옥분도 말했습니다. 중간 세 여인 모두 서로를 의식하는 눈빛이 되었습니다. 각자 자신만이 특별하다고 생각했는데 모두 같은 사람에게 상담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혹시 우리 셋 다 같은 분에게 상담을 받고 있는 건 아닐까요? 조련 부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약간의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다나가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속으로는 실망감이 몰려왔지요.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옥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른 두 여인보다 더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세 여인은 서로를 의식하며 신중하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점술가 선생님이 정말 신통하신 것 같아요. 조련 부인이 말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부인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점을 봐주시는 걸까? 네, 제 마음을 정확히 알아맞히시더라고요. 다나가 동의했지만 역시 복잡한 감정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혹시 나만 특별하다고 생각한 건 내 착각이었나?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옥분이 말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분들도 나처럼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계시는 건 아닐까? 그래서 점술가 선생님이 관심을 보이시는 건 아닐까? 대화를 나누면서 세 여인은 각자 다른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조련 부인은 강산이 자신에게만 특별한 관심을 보인다고 생각했었는데 다른 여인들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이 약간 섭섭했습니다. 처음엔 나만 이해해주는 줄 알았는데 다나는 자신의 과거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강산뿐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부인들과도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것을 알고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기생 출신인 나보다 양반 부인들을 더 소중히 여기시는 건 아닐까? 옥부는 자신이 가진 정보가 특별하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여인들도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어떤 비밀들을 나누고 계실까? 그럼 우리 모두 그분 덕분에 마음이 편해지고 있으니 다행이네요. 조련 부인이 애써 밝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여인들이 어떤 상담을 받는지 궁금해 죽겠었습니다. 그렇죠. 모두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하죠. 다나도 맞장구 쳤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질투심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 좋죠. 옥분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이 상황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제 여인의 마음속에는 서로에 대한 궁금증과 미묘한 경쟁심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지만 이제는 같은 남자를 중심으로 복잡한 감정의 삼각관계가 형성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세 여인은 서로를 의식하며 조심스럽게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각자는 다른 두 여인이 강산과 어떤 관계인지 알고 싶어 했지만 직접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미묘한 신경전이 며칠 더 계속되면서 달성연에는 새로운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조련 부인이 강산과 만나고 있을 때 우연히 남편의 서재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며칠 전에 남편 서재에서 이상한 편지를 보았습니다. 어떤 편지였습니까? 어영청에서 온 것 같은데 밀탐을 보낸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 편지를 본 남편이 크게 당황하더라고요. 강사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현감에게 알려질 위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편지에 어떤 내용이 더 있었습니까? 점술과 행세를 하는 밀탐이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내용이었어요. 이제 강사는 위기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수련 부인의 다음 말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혹시 당신이 그 밀탐이 아니신가요? 조련 부인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강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인, 무슨 말씀을? 처음에는 의심하지 않았는데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많았어요. 점술가치고는 너무 많은 것을 물어보시고 특히 남편의 일에 대해 유독 관심이 많으셨죠. 강사는 더 이상 속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인의 눈썰미가 정말 예리하십니다. 그럼 정말 밀탐이신 거군요? 조련 부인의 목소리에 놀라움과 함께 약간의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사실 소인은 어영청에서 파견된 밀탐입니다. 현감의 부정부패를 조사하러 왔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느꼈던 불안감이 맞았던 거네요. 조련 부인은 오히려 시원해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인께서는 화가 나지 않으십니까? 제가 속인 것에 대해서. 아니요, 오히려 다행입니다. 이제야 제 남편의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가 생겼네요. 조련 부인의 반응은 강산의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남편의 행동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럼 부인께서는 저에게 협력해 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입니까? 다른 두 여인에게도 진실을 말하고 함께 협력하자고 해주세요. 우리끼리 의심하고 경쟁할 이유가 없잖아요. 조련 부인의 제안에 강사는 감탄했습니다. 이 여인은 정말로 현명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사실 저도 세 분이 힘을 합쳐주시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럼 내일 세 사람이 모두 만나서 이야기해 봅시다. 조련 부인은 결단력 있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강사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조련 부인의 현명함과 용기에 감동받았지만 다른 두 여인의 반응이 어떨지 걱정되었습니다. 과연 다나와 옥분도 수련 부인처럼 받아들일까? 한편 수련 부인도 마음속으로 다짐을 굳혔습니다. 이제 우리 세 여인이 힘을 합쳐서 정의를 실현해야겠다. 달성연에는 큰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튿날 저녁 세 여인이 수련 부인의 별채에 모였습니다. 강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세 분께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점술가가 아닙니다. 다나와 옥분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누구시라는 말씀입니까? 다나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저희는 어영청에서 파견된 밀탐입니다. 달성현감의 부정부패를 조사하러 왔습니다. 밀탐이라고요? 옥분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그리고 세 분께서 알려주신 정보 덕분에 현감의 범죄 사실을 거의 확인했습니다. 강사는 세 여인을 차례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조련 부인께서는 증거인멸 현장을, 다나님께서는 공모 장면을, 옥분님께서는 장부 조작 내용을 알려주셨습니다. 세 여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놀라워했습니다. 우리가 각각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었네요. 조련 부인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모두를 만나셨던 거군요. 다나가 이해했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힘을 합치면 현감의 죄를 밝힐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옥분이 적극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강사는 진심으로 부탁했습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조련 부인이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남편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도리입니다.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다나도 결심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기생 출신인 제가 정의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니 기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옥분도 의지를 보였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이해해 주실 것입니다. 옳은 일이니까요. 세례 여인이 모두 동의하자 강사는 감격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 흩어져 있을 때는 무력했지만 이제 함께 힘을 모으니까 용기가 생겨요. 조련 부인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끼리 경쟁할 필요가 없었던 거네요. 다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동지가 됐어요. 옥분도 기뻐했습니다. 강사는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내일 밤 현감이 또 증거를 태우려 할 것입니다. 그때 현장을 포착해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제가 남편의 동선을 파악하겠습니다. 조련 부인이 말했습니다. 저는 박서방을 통해 공모자들의 움직임을 살피겠습니다. 다나가 자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말씀드려서 정확한 장부를 준비하겠습니다. 옥분도 자신의 역할을 정했습니다. 그럼 내일 밤에 모든 것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강사는 결의에 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 여인은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우리가 해냅시다. 정의를 실현해봅시다. 힘을 모아 나쁜 사람들을 물리칩시다. 그들의 단합된 모습은 정말 든든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각자는 자신의 역할을 위해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내일 밤이면 모든 것이 결판날 것이었습니다. 운명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조련 부인의 정보대로 김진사는 밤중에 서재로 들어가 또다시 서류를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강산과 새 여인은 미리 숨어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금이다. 강산의 신호와 함께 네 사람이 서재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현감 김진사, 어영청 밀탐 강산이다. 부정부패 혐의로 체포한다. 강산이 관복을 입고 나타나자 김진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다. 세금 횡령, 장부 조작, 증거 인멸까지. 강사는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이때 수렴 부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보, 당신의 잘못을 더 이상 덮을 수 없어요. 수련아, 너 맞어. 김진사는 절망했습니다. 다나가 들고 있던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박서방과 공모한 증거 서류입니다. 옥분도 장부를 펼쳐 보였습니다. 이것은 조작된 장부와 진짜 장부의 차이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김진사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내가 졌다. 그때 갑자기 박서방과 몇 명의 부하들이 칼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 일을 여기서 끝낼 수는 없다. 박서방이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강사는 미리 준비해둔 신호를 보냈고 곧이어 어영청 포졸들이 나타나 박서방 일당을 제압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강산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칠 후 김진사와 박서방은 한양으로 압송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빼돌린 세금은 모두 환수되어 백성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제 여인은 조정으로부터 의로운 행동에 대한 포상을 받았습니다. 조련 부인은 새로운 현감 부인으로서 올바른 행정을 도왔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편해졌어요. 다나는 자신의 과거를 당당하게 받아들이고 마을에서 존경받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저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었네요. 옥부는 새로운 향리로 임명된 아버지를 도와 공정한 행정을 위해 힘썼습니다. 정의를 실현한다는 것이 이런 기분인가 봐요. 강사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한양으로 돌아갔지만 새 여인과의 우정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부인들 덕분에 큰일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새 여인은 이후로도 서로 도우며 달성현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갔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치니까 이런 일도 할 수 있구나. 앞으로도 서로 도우며 살아가자. 정의롭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자. 이렇게 해서 달성현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에게 감동과 교훈을 남기며 마무리되었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혼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믿고 도울 때 생겨난다는 것을, 그리고 여인들도 함께 힘을 모으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달성현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 이야기를 전해내리며 정의와 협력의 소중함을 되새겼습니다.